자, 오늘은 1회 고난도를 풀어볼 건데 고난도 문항 총 5문제를 갖고 왔고 그 중에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소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들이 집중 분포돼 있어. 적어도 여러분들이 등급 싸움에서 원하는 등급, 뭐 1등급, 그 원하는 등급이 1등급이라면 여러분들이 요 고난도 문항들은 무던하게 풀란 건 아니지만 풀려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풀었을 때, 해결했을 때 이거를 다시 내가 시험에 맞이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길 바래. 근데 만약에 내 등급이 2등급이다 하면 솔직히 말하면 고난도 문항은 안 건드려도 2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물론 1에서 5등급 제로 얘기를 했을 때 말이야. 자, 어찌됐건 21번 문제로 한번 와볼게. 1회 21번이야.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z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딱 보자마자 벌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 뭘 먼저 계산해야 편할지.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게 많아야 할 텐데 예를 들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보면 제곱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분모는 2가 될 거고 분자는 2i가 돼서 약분되면 i가 될 거니까. 그치?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숙지하고 있다면 그럼 얘는 제곱부터 해줘. 그럼 얘는 어떡하지?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밖으로 빼주고 두 제곱을 먼저 해줄까? 그럼 이 제곱은 어떡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면 좋겠고, 선생님은 미리 풀어봤기 때문에 순서를 좀 정해봤어. 그 순서대로 따라서 설명을 해줄 거고, 자, Pn이라는 i는 Z1 더하기 Z2 더하기 Zn까지의 합이라고 나와 있어. 이 i도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P1이라는 건 Z1과 같은 얘기고 P2라는 건 Z1 더하기 Z2가 된다라는 거. P3라는 건 Z1 더하기 Z2 더하기 Z3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해. 즉, 이 Pn의 의미가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항이라는 표현,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번째 항이라고 얘기했을 때 n이라는 아이가 z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넣었을 때 다 더해줘 라는 의미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일단 스텝 1, 첫 번째 스텝은 뭐가 될 거냐면 zn의 해석이야. 내가 과연 zn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zn만 해석이 깔끔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너무 쉬워지거든. 천천히 해보자. 그러면 zn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무슨 짓을 먼저 해줄 거냐면 여기도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2n제곱이 있고 여기도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2n제곱이 있단 말이야. 루트 2, 다시 zn부터 써줄게. zn은 짠 괄호 치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으로 2n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남는 식을 써보면 여기선 1이 남을 거고 여기서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하나 남을 거야. 그리고 전체 제곱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이 친구를 제곱을 해보면 2분의 2i라고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쟤는 i의 n제곱이 될 거고, 그치? 그치? 물론 여기는 괄호를 안 써줘도 상관없겠네. 괄호는 좀 지우고 써보자. i의 n제곱이 될 거고 이 친구는 일단 그대로 냅둬 볼게.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라고 놓고 전체 제곱 요렇게 말이야. 그러면 요 제곱을 이제 분배해주면 요런 느낌으로 우린 쓸 수 있어. i의 2n제곱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고. 그리고 나서 요 i의 제곱 보이니? i의 2n제곱? i의 제곱을 먼저 해준다면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선생님이 문제를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요 친구, 여기 보이니?
얘는 n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n하고는 상관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a라고 이렇게 살짝 치환을 하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 물론 나중에 계산은 할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zn이란 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가 돼. 이해했니? 그렇다면 z1이라는 건 마이너스 a인 거고 z2라는 거는 보여?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a가 되고 z3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 z4라는 건 a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지.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치? 아, 되게 단순해졌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51과 P51의 켤레복소수기 때문에 P51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제 스텝 2로 올 거야. 정작 구하라고 하는 애를 생각해 보면 P51이라는 건 Z1 더하기 Z2 더하기 Z3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Z51까지의 합인데 들어봐. 두 개 더해서 뭐가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A니까 0이 된단 말이야. 아하! 두 개 더해서 0, 두 개 더해서 0. 두 개 더해서 0이면 Z51만 남기 때문에 P51과 Z51이 같고 Z51이란 건 결국 51을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에서 이제 A 다시 환원하면서 계산까지 해보자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인데 말이야. 계산하기 조금 힘들더라도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계산 마무리 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앞에 있고 1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2분의 2i니까 i 조금 더 길게 써보자. i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2배니까 루트 2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i 요렇게 된단 말이지. 이거를 유리화를 시켜주면 요렇게 루트 2 곱해주고 2분의 2가 되니까 약분 되겠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i 플러스 i라고 될 거고. 와,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자? 어쨌든 복소수고 우리는 켤레복소수, 즉 P51의 켤레복소수를 구해야 되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써주자. 조금 이쁘게 나눠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이거 똑같네. 이렇게 써주면 P51이 완성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P51의 반은 뭐가 되겠다? 아이고, 마이너스 어디 갔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i가 되겠다. 즉, 여기까지 되면 이제 스텝 3. 짠! 구석에 요만큼이면 계산 완료된다. 여러분들 다 알 거야. 뭘 아냐면 요거 알잖아. 우리가 Z라는 복소수랑 Z바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두 개의 곱은 어떻게 표현된다?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으로 표현되더라. 요거 다 계산할 줄 알잖아. 그러므로 선생님은 뭐 할 거야? 실수 부분의 제곱, 즉 1 플러스 루트 2에 다시 P51 곱하기 P51 반은 1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 선생님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잖아. 더하기 짜잔. 허수 부분 1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고 플러스지만 어쨌든 우린 제곱을 해서 더할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요거 계산하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1 더하기 2 2루트 2 즉 3 더하기 2루트 2 3 더하기 2루트 2 더하면 6 더하기 4루트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계산은 조금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계산은 천천히 해보시면 답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야.
요 문제는 조금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온 얘기지만 우리는 분명한 건 이번 시험에서 요 복소수의 순환성에 대해서 i의 순환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몇 가지 공식 약간 루틴 같은 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나오면 제곱부터 하고 싶더라 그치? 또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요런 애가 나오면 제곱이 아니라 실수화부터 해도 되더라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너무너무 이쁘겠다 라고 하면서 22번으로 가볼게 요 친구는 얘들아 작년에 2개 학교 정도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기는 해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잘 이쁘게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림 그리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풀어볼 거거든. 물론 이 문제를 우리는 고등학교 좀 고학년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 2학년, 3학년 문제에서는 특히나 2학년의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격자점의 개수 세는 문제라고 보통 표현을 해. 그래서 뭐 내부에 있는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정수의 개수, 정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뭐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근데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점 넣고 찾는 것도 가능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 천천히 그림 이쁘게 그려서 생각을 해봐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있는데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Y의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래. 정수인 점의 개수.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궁금한 거야. 이 그래프랑 둘러싸인 도형이 어떤 도형이 그려질 건데 라고 궁금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두 식을 연립을 해보는 거야. 왜냐하면 두 그래프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알면 그래프의 모양, 둘러싸인 도형의 모양을 알 수 있거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연립을 했어. 두 식을 연립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놓았단 말이야. 넘어갈게. 넘어가고 2차 방정식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네. 오호. 인수분해하면 x로 묶어주면 x-4는 0이 되니까 x값은 0 또는 4. 즉 둘러싸인 도형이 어떤 형태로 될 거냐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고 1차 함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될 텐데 그랬을 때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뭐다? 0과 4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와 선생님 그렇다면 요 내부에 있는 내부라는 건 여기지 그리고 문제에서 혹시 경계점을 포함하라는 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써있네. 그럼 경계점은 빼고 요 내부에서 정수인 점은 일단 x는 1, 2, 3 3개밖에 없어. 그리고 1일 때 여기 있는 y좌표들이 몇 개가 정수가 될까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의 그래프를 조금 이쁘게 그려보면 일단 0을 넣어보면 여기에 좌표가 0,1일 거고 4를 넣어보면 여기에 좌표가 여기다 넣자.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걸 토대로 그래프를 조금만 이쁘게 그려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짜잔. 요렇게 말이야. 요거의 y절편은 1이니까 뭐 굳이 그래프 이쁘게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려도 돼. 근데 선생님은 조금 이쁘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고 있는 거고 원리만 알면 돼. 그리고 미리 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아까 오호라 저거 함수를 조금 체크는 해봐야겠다. 1, 2, 3, 4 돼 있고 요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바꿔서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보면
y는 x-2분의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4일 테니까 마이너스 4분의 21 되겠지? 마이너스 5와 4분의 1 되니까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한 요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마이너스 4분의 21 요렇게 말이야. 그리고 x좌표가 2분의 5니까 짜잔 짜잔 꼭지점 찍어주고 천천히 그림을 그릴 건데 봐봐 선생님이 얘기했어. 결국 우리는 정수인 걸 구할 거니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의 좌표를 찍으면서 그려볼 거야. 이차 함수에다 1 넣어봐. 뭐 나오니? 1 빼기 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지? 1,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짜잔.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다시 4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를 지나네. 그러면 여기에 점을 지날 거고. 그러면 2차 함수는 당연히 요 대칭축에 대해서 꼭지점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기 때문에 3을 넣은 거랑 2를 넣은 거랑 값이 같을 거고 1을 넣은 거랑 4를 넣은 거랑 값이 같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5를 넣은 것까지 0을 넣은 것과 5를 넣은 게 값이 같을 때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이쁘게 그려주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더라. 이 점수.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그려보면 요 직선은 y절편이 1이고 여기 점 찍고 그리고 4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즉 4에서 만난다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두 i를 이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봐봐. 잘 봐 얘들아. 요게 핵심인 거야. 선생님이 x에다 1을 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3 나왔지? 그 다음에 직선에다 1을 넣으면 0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들, 즉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순서쌍이 되는 거야. x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되는 거지. 자, 2를 넣어봐.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이쁘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에 좀 전에 2차 함수에 2를 넣었을 때 5가 나온댔으니까 요 사이에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4 요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치? 오, 근데 선생님이 했을 때 여기가 아까 4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왜 3개밖에 안 나오는 걸까? 2를 넣었을 때 아까 이 친구가 4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는 맞고 그치? 그러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고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맞나? 자, 그 다음에 3을 넣어보자. 3을 넣으면 직선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곡선은 3을 넣었을 때 역시 마이너스 5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 하나, 2개 나올 거고 그래서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체 정수의 정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총 몇 개? 둘, 셋, 둘 해서 7개가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됐나요? 요 문제를 풀 때 조금 빠르게 풀려면 학교 시험에서는 굳이 그래프 이렇게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잖아. 그지? 이렇게 풀려면 우리는 그냥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다? 두 그래프의 교점을 먼저 찾고 그 교점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생각하고 그 정수를 요 위에 있는 직선에 한번 아래에 있는 곡선에 한번 넣었을 때 즉 보라색 빨간색 점을 구하고 요 사이에는 0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겠구나. 요렇게 x좌표가 정수인 것부터 찾고 그 다음에 y좌표가 정수인 걸 찾는 연습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문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생각보다 그래프만 이쁘게 그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23번으로 가봅시다.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 문제도 과거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인데
그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변형을 했어. 조금 더 어렵게. 그러니까 과거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보다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면 생각보다 풀이가 길지는 않아. 근데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자, 천천히 얘기해보자. 이 문제는 일단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거든. 근데 어떤 형태로 나와 있나 보면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0에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주어졌어. 저게 첫 번째인데 저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 뭘 알 수 있냐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겠구나. 즉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이겠구나. 요렇게 두 가지를 먼저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는 우리가 다음에 볼 건데 2차 함수 fx는 x제곱 잠깐만. 2차 함수 fx는 다음과 같대. 얘들아, fx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 fx가 2차식이다. fx가 2차야.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돼. fx는 2차야. 어머,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야. 이것도 머리 넣어야 돼.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 fx구나.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 fx구나. 그지? 일단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봐봐. 와, 뭔데 이건? 여기서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 되게 강렬하게 들지. 도대체 저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걸 지금부터 요 1번과 함께 생각할 건데 선생님 봐봐. 알파 제곱? 알파가 뭐였더라? 요 친구의 근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알파 제곱을 구하려면 저 첫 번째 흰색, 요 첫 번째 흰색에서 말이야.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근이라는 건 뭐야? 방정식이 참이되도록 하는 x값이야. 방정식이 참이된다는 게 뭐냐면 알파를 여기다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도록 만든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저따 알파를 넣어도 되잖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도 있고 베타를 넣어도 되잖아.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라고도 쓸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다시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 친구를 말이야 알파 제곱만 싹 넘겨보면 와우, 세상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너무 이쁘게 나와. 그치?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 조건 정리했으면 한번 저 식들을 써볼게. 자, 스텝 1. 원 스텝. 주어진 문제, 조건들, 요 문제, 요 식들, 요걸 어떻게 해석할지. 첫 번째, f-알파의 제곱은 4알파를 선생님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오호,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말이야 친구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말이야 친구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과 같더라. 오호, 그러면 말이야 f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4알파가 되는구나 친구야. 어떤데? 괜찮니?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말이야. 자, 빨간색으로 따라와. 빨간색.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말이야. 요 친구에서 말이야. 자, 잘 따라와봐. 요 친구에서 말이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말이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말이야. 마이너스 알파 넘어가봐.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지. 보여? 그렇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요 친구가 말이야 F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베타예요 선생님. 그럼 F 베타는 4알파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마찬가지야. 여기서 얘들아 식 하나 더 뽑아봐. 뭐냐면 알파만 남기고 베타를 넘기잖아? 그럼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그럼 봐봐. 알파 대신에 또 뭘 넣을 수 있어? 여기 보여? 요 알파 대신에 우리는 뭘 대입할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알파를, 아니 1 마이너스 알파 된다. 1 마이너스 베타를 이렇게 넣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 보이니? 와우.
와우. 그렇다면 F베타가 얘들아 들어봐 4-4베타가 돼. 4-4베타. 이 과정을 똑같이 말이야 베타에도 적용하잖아. 그럼 천천히 따라와봐. 원래식은 요렇게 생겼었어, 그치? 못생겼었어. 되게 못생겼어. 못생겼다 하면 외모 비하인가? 못생기진 않은데 조금 불편해. 내가 매우 불편한 식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을 넣으면서 식을 이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런 식으로 말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뭐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여기 있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지. 알파와 같고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과 같으니까 요 친구를 식 하나 생략하자. F 어떻게 쓸 수 있어? 알파는 4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더라 라고 써주면 이쁘게 F 알파는 4 마이너스 4 알파다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 어쩌라는 걸까요, 선생님? 그래서요. 자, 들어봐. 이제부터 소름 돋는 얘기가 나와, 얘들아. 소름 돋아. 스텝 2로 와봐. 이 두 가지를 딱 보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면 안 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넘어가봐. 응? F 베타 플러스 4베타 마이너스 4는 0인 거고 얘도 넘어가봐. F 알파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4는 0인 건데 이 두 아이를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아하, fx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구나. 베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왜?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이란 건 뭐랬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2차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말하는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 봐봐. 보여? 이런 방정식, x에 대한 식이 있는데 등식이지? 그럼 방정식일 거란 말이야. 근데 알파를 넣었더니 f알파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4가 0인 등식이 성립하잖아. 베타를 넣었더니 와이씨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이 fx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fx는 말이야 x제곱의 개수가 1인 뭐다? 2차식이다. 이 참수? 그래, 2차식이다. 이 참수든 2차식이든 2차식이잖아, 어쨌든.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이 2차식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저 노란색과 이 보라색이 합쳐지면 얘들아. 저 노란색과 보라색이 합쳐지면 잘 생각해보라고. 얘가 잠깐 무슨 색을 써야 돼? 요 친구가 뭐다? fx가 2차식,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인데 요게 2차 방정식이 돼. 뭐의 개수가 1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들어봐. 얘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인데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설레는 사실.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랑 베타네? 모습은 조금 달라.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네. 모습은 조금 다른데 얘들아. 스텝 3.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fx 더하기 4x 마이너스 4란 식과 보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1은 0.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어떤 식? 같은 식이라는 거야. 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똑같은 근을 가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우리는 fx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기가 막히지. 그럼 이 친구를 싹 넘겨버리잖아. fx가 나온다. 세상에나 넘어가봐. x제곱 넘어가봐.
넘어가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말이야. 즉 p라는 값은 마이너스 5일 거고 q라는 값은 5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아이고 잘못 쓸 뻔했다. 여기 마이너스 px라고 써 있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px라고 써 있으니까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이게 fx가 얘들아 저 노란색에서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인 거잖아. 그러니까 p는 플러스 5, q도 플러스 5겠구나. 이렇게 찾는다. 기가 막히지. 기억 봐봐. p 플러스 q가 0이다. 틀렸잖아. 10이잖아. 기억 거짓. 10이다. 라고 쓰면 맞겠지. 그 다음 봐봐. 이건 뭔가요, 선생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다? 야, 저거 어디 썼냐면 여기 썼어. 여기. 보여? 여기. 잘 봐, 얘들아. 우리가 얘랑 얘를 콜라보하면 쟤가 나와. 파란색과 빨간색을 콜라보하면 대한민국. 미안. 미안.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넣어봐. 마이너스 앞에 있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1 되지? 그러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알파만 이렇게 나와. 즉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다. 마이너스 양면 곱해야겠네. 베타 제곱은 알파다.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하나 나오지? 즉 얘 나오고 이걸 반대로 해주면, 즉 여기다가 요 친구를 넣어줘. 아이고 어디야. 요 친구에다가 이제 얘를 넣어주면, 나 거꾸로 얘기했구나. 여기다 넣어주면, 그치? 얘는 뭐가 나오겠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가 똑같이 나와. 즉 니은은 맞다라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봐봐. fx 빼기 4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냐? 이거는 아까 두 번째 과정에서 나왔어. fx 더하기 4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치? 이 보라색 디귿. 그러면 부호가 틀렸지. 왜냐면 얘는 플러스 4x 마이너스 4인데 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4x구나 해서 풀이 과정에서 그대로 답이 나오더라. 보통 기억 니은 디귿으로 요 문제를 변형하진 않았었는데 요 학교 요게 기출일 거야 아마. 작년도 뭐 학교 기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기출에서는 저렇게 기억 니은 디귿을 변형해서 문제를 냈다라는 거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보통 문제는 아마 PQ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FX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인지하고서는 그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문제였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알파 제곱이라든가 여기 4알파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더 좀 난이도 낮춰서 쉽게 변형돼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연습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보죠. 24번. 아하. 이 24번 문제 말이야. 나머지 정리야. 그지? 기본 나머지 정리고 여러분들이 기억 정도는 되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디귿이겠지? 디귿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항상 요 숫자 나눗셈 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봐봐 얘들아. 12를 2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3으로 나눌까?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12를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12를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올바른 풀이는 뭐냐면 3, 3은 9가 되고 나머지 2가 돼. 즉 무슨 얘기냐면 11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가 됩니다. 이렇게 보통 쓰잖아. 반면에 잘못된 나눗셈 2로 나누었어. 6이 됐어. 5가 됐어. 오호라. 11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5입니다 라고 쓰면 당연히 틀려. 왜 틀려? 숫자의 나눗셈에서 말이야. 나눈 수보다 나머지가 작을 수는 없어. 나머지가 더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이럴 때는 진짜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간단해. 한 번 더 나눠 떨어지잖아.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잖아. 그러니까 5라는 애를 다시 3으로 나눠주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3, 1은 3, 나머지 2,
그러므로 이 친구는 이렇게 쓰는 거지.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2다 해서 진짜 나머지는 2가 된다. 아니 얘도 틀린 식은 아니거든. 왜냐면 계산하면 똑같이 11 나오잖아. 하지만 3으로 나왔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5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나머지가 잘못됐어. 왜? 나눈 수보다 나머지가 크기 때문에. 나머지가 숫자가 클 때는 이렇게 3 한번 빼서 줄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로. 반면에 좀 더 막 이런 거 이거 좀 진짜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거 뭐 마이너스 1이 됐어. 이거는 이거 초등연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그럼 11은 3 곱하기 4 빼기 1 아니 숫자 나눗셈 자연수의 나눗셈인데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럴 때는 진짜 나눗셈 다시 진짜 나머지를 구하려면 요 나눈 나머지에다가 3을 한번 나눈 수를 한 번 더 더해주면 돼. 즉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2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런 식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사실. 얘는 4는 3 더하기 1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3을 한번 빼주는 거야. 3 곱하기 3 더하기 3 빼기 1 해서 3 곱하기 3 더하기 2로 요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걸 살짝 응용하면 얘들아 요걸 살짝 응용하면 만약에 말이야 15라는 숫자를 2로 나누는데 여기다 막 2, 9, 18을 했어. 아이고 15 말고 1 같은 걸로 해봐. 응? 근데 2, 9, 18을 했어. 그때 마이너스 7이 나와. 그럼 봐봐. 11이란 숫자는 2 곱하기 9 빼기 7은 맞잖아. 그지? 근데 나머지를 마이너스 7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2를 한 번 더해. 그래도 마이너스잖아. 2를 한 번 더 더해. 2를 한 번 더 더해. 더 더해. 즉 플러스가 될 때까지 더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마이너스 7에다가 2를 3번 더하면 진짜 나머지 1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알고 있으면 요 디귿 문제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거든. 일단 선생님이 요 설명한 게 디귿이기 때문에 디귿부터 차례대로 가볼게요.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도 되잖아. 그치? 왜냐면 기억은 좀 쉽거든. 여러분 다 할 줄 알거든. 자, 디귿 봐봐. 2018의 11제곱을 99의 10제곱이니? 99의 아니구나. 2018의 11제곱을 미안 504로 나눈 나머지와 99의 10제곱을 97로 나눈 나머지 뭐뭐보다 크다. 즉 대소 비교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부터 나눠보자고. 와 선생님 제가요 요렇게 변형되는 건 많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런 게 여러분들 이거는 알 거야.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다 잘 쓰더라고. 504 곱하기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R이 나올 거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좀 504를 막 X로 놓거나 막 이럴 수 있는데 나쁘지 않아. 나는 504를 X로 놔도 되는데 그러면 얘를 뭐로 놓을지만 잘 연구해 주면 돼. 또는 2018을 X로 놔도 돼. 보통 선생님은 작은 수를 X로 놓고 문제를 접근하거든. 504를 X로 놓으면 들어봐. 504를 X로 놓으면 504의 4배가 2016이잖아. 그러니까 2016이 X의 4배가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몇만 더해주면 2만 더해주면 우리는 2018은 4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 친구 2018의 11제곱을 504로 나눈 나머지를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문자로 바꿔 쓰자고. 어떻게? 요렇게 말이야. 4x 플러스 2의 11제곱 뭐죠? x에 그죠? x 맞지? x에 곱하기 몫이 몰라. 나머지 r이야. 이러고 나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x에 뭘 대입해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이쁘게 대입을 해보는 거지. 아이고 미안 마이너스 1을 왜 대입해? 0을 대입해야지 qx를 없애줘야 되니까. 잠깐 딴 생각하고 있나 보다. x에 0을 넣어봐. 0 넣으면 2의 11제곱은 r이 돼. 오호 선생님 나머지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2의 11제곱이 몇인 줄 알아? 2의 11제곱이
2의 10제곱이 1024잖아? 그럼 얘는 2048이야. 세상에나. 잘 들어봐. 그럼 답을 2048이라고 쓰면 된다? 안 돼. 왜? 우리가 나눈 숫자 504로 나눴어. 근데 나머지가 2048, 더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2048을 504로 한 번 더 나눈다. 아까 보여줬지? 즉 4가 들어가면 4, 4, 16, 0 아니 4, 5, 20 빼면 32. 즉 진짜 나머지는 3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아. 정말 좋아. 굳이 일일이 식을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나는 너무 좋겠다라는 거야. 나머지만 구해야 되니까. 뭐까지 구하려면 이제 다른 짓을 해줘야 되지만 굳이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작은 수를 x로 잡으면 돼. 97을 x로 놓으면 되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10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러면 얘 식은 이렇게 바뀌겠지. x 플러스 2의 10제곱을 x 곱하기 qx, q 다시 x라고 쓰자. 저기 qx 썼으니까 나머지 r 다시라고 쓸게. 괜찮니? x에 0 대입할 거고 0 대입하면 x에 0을 대입해 주면 2의 10제곱은 r 다시다. 그러면 2의 10제곱은 1024잖아. 근데 내가 나눈 숫자가 97인데 1024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1024를 다시 뭘로 나눠라? 97로 한 번 더 나눠줘. 1, 97, 짠. 빼면은 54. 안 돼. 나머지 54. 자, 봐봐. 얘를 나눈 나머지 54. 얘를 나눈 나머지가 32이었나? 32. 누가 크다? 얘 나머지는 얘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다 틀리다? 아이 틀려. 너 틀려. 안녕. 빠이빠이. 자, 어려운 고비가 끝났어. 디귿만 됐으면 우린 이제 기억 니은은 아주 쉽게 갈 수 있어. 아주 쉽게. 천천히 가보자. 가보자고. 자, 기억은 너무 쉽지. 기억 보자. 덜 지워졌네. 자, 다시 px는 들어봐. 2x-2로 나눈 나머지래. 자자자자 천천히 2x-2로 나눈 나머지가 있대. 자, 1차식으로 나눴어. 이 나머지를 구하여라. 하하.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정리를 쓰자. 뭐? x에 1 넣어버려. 아하. p1은 뭐가 된다? 나머지 r이 된다. 아이, 너무 쉽잖아. 나머지는 p1과 같다. r은 p1과 같다. 나머지는 p1과 같다. 맞지? 그 다음 바로 니은으로 가버려. 니은은 여러분들 솔직히 진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고등과정이 아니야. 이건 선생님이 요즘에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뭐 이거 누구 몇 학년이냐? 중학교 1학년이지. 이거 중학교 1학년 그 소인수분해 문제야. 소인수분해와 조금 그 중상과정의 인수분해까지 첨가된 문제지. 뭐냐면 9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나누어 떨어지도록, 즉 9의 6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들 중에 소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야. 약수들 중에 소수를 구하여라. 그걸 소인수로 하거든 우리는. 그러면 저 9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라는 거거든. 들어봐. 뭐부터 보여? 3의 12제곱이잖아. 인수분해 되잖아. 3의 6제곱 빼기 1. 아, 뭐야. 합창공식이잖아.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아마 풀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합창공식이잖아.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3의 세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3의 6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짝 고민을 했다. 뭔 고민을 했냐면 여기다 숫자 넣고 계산할까 아니면 인수분해 한 번 더 할까? 이 인수분해는 돼. 왜냐면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이나 얘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거 알지? 여러분들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는 거 알잖아. 이 친구도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인수분해 더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면 숫자로 놓고 소인수분해 진짜 해도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숫자를 계산해버렸어. 3의 세제곱 27이니까 26이잖아. 곱하기 3의 세제곱 27이니까 28이잖아. 그치? 3의 6제곱 9 곱하기 9 곱하기 9인데 뭔지 아니? 9 곱하기 11 9 1은 9 729고 730이잖아. 에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 그럼 26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13인 거 알지?
28을 소인수분해하면 4, 7에 28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2의 세제곱 떼고 7 요렇게. 그 다음에 730 살짝 소인수분해하는데 조금 애를 먹긴 했는데 2로 나눠주면 물론 10으로 한 방에 나눠도 되고 선생님 우리 이제 좀 중학생은 아니니까 10으로 한번 나눠도 되지 74 이렇게 되는데 73이 소수야 73이 소수라고. 그럼 10은 2 곱하기 5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3 1은 셋. 그럼 봐봐 9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서로 다른 소수 즉 소인수는 2랑 13이랑 7이랑 5랑 73 총 5개다 해서 니은도 맞다라는 거지. 요렇게 말이야. 됐니? 해서 기억 니은 답이 4번이 나올 거예요. 자, 한 문제 남았네. 오히려 선생님은 25번은 23번이나 24번보다 더 쉽다고는 생각해.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5번 문제는 스텝별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사실 그대로만 적용하면 너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림까지 당기려면 조금 이렇게 옆에 그림이 좀 나오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이렇게 보기는 안 봐도 되니까 좀 이렇게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옆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쪽 칠판을 못 쓰니까 좀 아쉽네. 근데 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나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진짜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뭐 고난도에 넣긴 했지만 고난도에 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고난도라고 할 수 있나? 이거는 그래도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형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고서는 여기다 넣은 거거든.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요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또는 요거의 두 근이 a와 b의 x좌표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니까 이거의 근이 이거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a의 x좌표와 b의 x좌표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y는 bx 플러스 c와 서로 다른 두 점 AC에서 만난다. 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a와 c를 표시해 볼게. a와 c의 의미는 뭐다? 그렇다면 두 그래프의, 즉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요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건 뭐다? 두 식을 연립했을 때의 해와 같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설레는 친구 보여. A, B는 6이다. 1번.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2차 함수가 X축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란 얘기구나. 이거야. 자, 그러면 스텝 1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게 떠올라야 돼. 자, 다시. 아까 처음으로. 얘가 X축과 만난 두 점 AB니까 AB의 X좌표는 분명히 얘의 두 근이라고 했고 선생님이 지금 방금 알파, 베타로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 8이고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 A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거리가 6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지? 뭘 구할 수 있겠어? A를 구할 수 있겠어. 뭘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말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말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말이야. 4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잖아. 왜냐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다잉. 결국 제곱하는 거니까. 36은 알파 플러스 베타 64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고 미안 A라고 쓰자. 짜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선생님이랑 저기 고은쌤이랑 같이 나눠준 프린트를 받고 와 얘는 뭘까 하고 되게 궁금한 그런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잖아. 그치? 풀다가 잘 안 풀려서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수학에 대한 욕심과 프라이드와 자부심, 프라이드와 자부심은 똑같은 말인가? 아무튼 자부심이 있는 친구들일 거고, 그러면 그 자신감 있잖아, 여러분들. 자부심, 자신감. 나는 수학 잘해야 돼. 나는 수학 잘할 거야. 난 수학을 잘하고 있어 이미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있잖아. 그런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문제는 쉽게 접근해야 돼. 정말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갑자기 잔소리해서 좀 웃기긴 한데, 오늘 이제 시험고 그리고 소사고 이렇게 파일들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만났는데, 물론 다는 못 만났지. 몇 명 만났는데, 걔 중에는 조금 시험 기간이라서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는 시험 기간이지만 되게 밝고 이렇게 막 화사하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고등학생의 의무라는 건 결국 공부 아닌가. 뭐 꼰대 같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그래도 의무적으로는 해야 돼. 의무적이라는 건 적어도 요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참 좋겠다. 갑자기 같이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자, 넘어가봐. 64 빼기. 야, 이거 계산 빨리 해보자. 36 빼기 64니까 몇이니? 마이너스 28이니? 마이너스 28은 마이너스 4의 2. A는 7이 나오겠구나. 요렇게 말이야. 됐습니까? A는 7이래. 좋아. 스텝 2로 가봐. 스텝 2! 자, 봐봐. A가 마이너스 7인 걸 구했는데요, 선생님. 그 다음에요. 뭐 하라고요? 들어봐. 두 번째. 얘는 왜 나왔는데? 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7이래. 7이란다. 21이래. 여기 잘 봐, 얘들아. 짜잔. 짠. 보여? 여기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 보이니? 근데 밑변이 6이라고 우리가 알지 뭐야. 그럼 높이만 생각하면 되는데 말이야. 높이를 이렇게 그었을 때 말이야. 넓이가 21이니까 6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2분의 1이 21인데 말이야. 약분하면 3이고 3 나누면 h가 7이란 얘긴데 말이야. 그렇다면 이 C의 y좌표가 7이란 말이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하, 선생님, C의 y좌표가 7이군요. C의 y좌표가 7이군요. 그래, C의 y좌표가 7이란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ABC를 천천히 잘 생각을 해볼 건데, 들어봐. 우리가 방금 A를 구해놨어. 8X. A가 뭐였더라? 7이었네. 플러스 7은 0. 그럼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돼. 이거 방정식으로 썼거든, 일부러. 인수분해가 돼.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1은 0.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X좌표가 1이고, 여기에 X좌표가 7이라는 거야, 지금. 그치? 그리고 말이야, 이 2차 함수에 Y좌표가 7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구해보면 말이야. 구해보면 말이야. 2차 함수가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인데, Y가 7이 되도록 하는 X좌표는 말이야. 약분되고 말이야. X를 묶어주면 말이야. 좀 빨리 하자. 계산이잖아. X는 0 또는 X는 8 나오는데 말이야. 0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8 나올 거야. 즉, 여기 C의 X좌표 8이야. 다 끝났어. 선생님, 그럼 BC는 어떻게 구하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들어봐. 스텝 3, BC 구하는 거야. A는 구해놨고, 스텝 1에서 구해놨고, 스텝 3, BC를 어떻게 구할 거야? BC. BC는 말이야, 점 A가 몇 컴마 몇이었어? 아까 어디 갔어? 1,0이라고 써놨지, 내가. 1,0. 그 다음에 C의 좌표가 몇 컴마 몇? Y좌표 7, X좌표 8, 8,7이잖아. 그럼 우리 이 두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아직 여러분들 1학년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안 해서 못 구하려나? 그러면 대입해서 구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 그 중학교 3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했을 거 아니야? 기울기 구하는 거랑, 그지? 그걸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대입해서 해도 되고. 선생님 웬만하면 기울기 구하는 걸로 빼면은 7분의 7, 기울기 1이니까 아하, B는 1이겠구나. 보이니? 그 다음 C의 좌표 어떻게 구해? Y는 X 플러스 C인데 C의 좌표는 1,0 대입하면 되지? 0은 1 더하기 C니까 C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끝. 구하라고 하는 건 뭐라고? A 더하기 2B 마이너스 C
A는 7, B는 1, C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답은 10. 아유. 그래서 보기에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 문제는 스텝별로 잘 밟아가면 될 것 같기는 해. 여기서 아마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이 부분이겠지. A, B는 조금 빗나갔네. 초점이 살짝 올려볼까? A, B는 6이라는 거, 그지? A, B는 6이라는 걸 통해서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는 거는 우리가 근각의 관계랑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식을 쓸 수 있겠구나를 너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와, 넓이가 왜 주어졌을까? 교점의 y좌표를 구할 수 있겠구나. 높이를 구하니까 교점의 y좌표를 구할 수 있겠구나. 교점의 y좌표를 구하면 우리가 구한 a를 가지고 교점의 x좌표도 구할 수 있고 이거를 y는 bx 플러스 c에 대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고난도 1회가 마무리가 되죠. 고난도 1회 5문제 풀어봤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겠구나. 2회는 아마 이제 고은쌤이 여러분들과 만나서 설명을 해줄 거고,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다시 회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눠준 프린트를 받고 호기심의 문제를 풀었을 거고, 호기심의 문제를 풀고 심지어 선생님들이 바로 영상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일요일날 올린다고 했는데 그 일요일까지 기다려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야. 그럼 분명히 수학에 욕심이 정말 많은 친구들일 거란 말이야. 그 많은 친구들이 혹여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뭔가 그런 거 있어. 왜 나는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발전이 없지, 또는 모의고사 점수가 발전이 없지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찾아와. 더 많은 고난도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와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점수까지도 올려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꼭 찾아와서 조금 더 욕심 부려보면서 내가 진짜 수학을 뭐 시험고든 소사고든 또는 소사 지역에서 정말 1등, 뭐 소사 지역이 아니야, 그냥 모의고사 자체를 그냥 1등급 맞아버리겠다 라는 좀 약간 이렇게 원대한 그런 희망? 호프? 뭐라 그러냐? 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목표 그런 걸 가지면 너무 좋겠고, 그런 친구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얼마든지 고은수학에서 만나면 너무 좋겠어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